자, 지난번에 조금 꼼꼼하게 나갔다고 생각해서 문제 난이도는 조금 높아졌어요.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무 밝아. 눈부셔. 눈부셔. 이러면 안 들어오겠지. 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래도 여기 문제가 8문제가 레벨 2 문제 한 6개인가 있고요. 레벨 3가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7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보이는데 8번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 한 명 보이는데 5번, 6번, 8번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도 보입니다. 4개 맞은 사람 2, 5, 6, 8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인 친구가 5번.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하나를 좀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8번 틀렸고, 그 다음에 5개인 사람이 또 한 명. 자, 틀린 문제 번호가 똑같아요. 5번, 6번, 8번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안 써져 있네. 누군지 알 것 같아. 짜잔. 자, 그리고 6개인 친구가 한 명이 등장. 5번과 8번. 그쵸? 5번하고 8번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개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보이고, 또 한 명. 근데 한 명은 좀 한 10분 정도 만에 한 번에 다 풀어서 맞아서 좀 빨리 다 맞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2개 틀렸다가 고친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틀린 사람도 있기는 해요. 좀 더 틀린 사람도 있긴 합니다. 1, 2, 5, 6, 8. 아쉽게 1번을 추가로 실수해서 1, 2, 5, 6, 8 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5, 6, 8이 좀 문제가 되네요. 5, 6, 8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실수를 뭐 더 했냐 안 했냐 약간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일단은 1, 2, 5, 6, 8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후딱후딱 해볼게요. 저기 합성함수는 사실 생각할 게 별로 없다 그랬죠? 별로 없고요. 약간 좀 문제풀이가 좀 특화되어 있어요. 문제풀이는 안쪽에서부터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내는 거, 아니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치환입니다. 99% 이상 문제풀이가 치환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이기는 해요. 기본 문제. 자, gx는 4분의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f 서클 gx. 그쵸? fgx가 6x 플러스 7. 자, 그랬을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뭐 f식을 구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얘가 그냥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f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통째로 마일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값이 얼마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를 구해줍시다. 그러면 3x 플러스 1은 마사.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5.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7. 그래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0에서 7을 더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거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fx식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그냥 통으로 하나로 정리가 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속함수. 따지고 보면 이거 fgx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fx 어떻게 구하냐? gx를 갖다가 그냥 t로 치환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통째로 보자.
통으로 본다라는 게 앞으로 치환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치환과 통으로 보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7을 t라고 잡았다. 그러면은 x는 뭘로 본다는 얘기야? 오! t 마이너스 7을 2로 나눈 걸로 그냥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어넣어주면 4배의 2분의 t 마이너스 7 플러스 4. 그럼 얘는 약분해주니까 2t 마이너스 1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0. 그렇죠? 따라서 ft가 2t 마이너스 10인데 이때 t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에다가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x랑 좀 달라요. 얘 x랑 여기서 집어넣는 x는 그냥 다른 x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x1이면 얘는 x2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2x-10이 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5번, 6번, 8번. 그렇죠? 5번, 6번, 8번. 사실 여기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자, 일단은 7번은 그러면 괜찮냐? 7번은 괜찮죠? 왜? 어저께 바로 했었던 닭발하게 해준 문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 사실 이거에 업그레이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저녁 시간대가 이제 고1 최상위반 친구들이에요. 고1 최상위반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기말 범위에 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합성함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7번의 그 다음 버전 문제를 집어넣었다가 지금 전원이 다 틀려가지고 충격과 공포. 자,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문제만 그냥 집어넣습니다. 문제를 좀 변형해서 넣을까 했는데 오히려 변형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자, 그래서 다행히 7번은 다 맞았습니다. 5번, 6번, 8번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은 사실상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미안해,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시험 기간 다가오면은 얘가 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냐면 잘 안 나오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은 한 번씩 계속 해요. 그럼 언급할 때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최상위권 친구 중에 한 명도 어저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한 3번 질문했어요. 한 3번. 도저히 자기는 헷갈려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는 건 아니고 미리 한 번쯤은 연습을 해둬야 된다. 간단하게 기본 방식만 한번 연습해두자.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 잠깐 같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점, 여기 지금 1, 2분의 1 fx. 자, 여기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0보다 커놨지만, 그죠?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커놨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똑같죠? 기울기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 빵을 지나가니까 1 집어넣어서 빵 나오려면 2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합성하면서 f 서클 f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어저께 설명한 것 중에서 제일 무식한 게 뭐였어요? 그냥 때려박기죠. 그냥 때려박기. fx. 그럼 여기 x에다가 fx를 집어넣어 버리자. 그죠? x에다가 통째로 fx를 집어넣으면 다 x 대신에 fx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fx가. 그럼 fx는 0보다 커놨지만 2분의 1보다 작다. fx는 2분의 1보다 커놨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fx 플러스 1 마이너스 2fx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뭘? 구간을. 그죠? 정의역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정의역 구간이라는 거는 합성함수 중에서 속함수가 차지하는 값의 범위. 그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0과 2분의 1 사이면은 함수값이죠. 쟤는 fx 값이니까 함수값인데 0부터 2분의 1 사이가 되게 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쵸? 자, 여기 지금 4분의 1이고요. 여기 지금 4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x값이 4분의 1부터 2분의 1이 될 때까지가 지금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fx가 x는 4분의 3부터 1까지가 또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아,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저 위에 구간에 해당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x가 다시 한번 이거 지금 0 등호 들어가 있고 2분의 1은 등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은 등호가 없습니다. 4분의 1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는 작은 상태. 그죠? 얘는 지금 2분의 1 빠져 있어요. 2분의 1은 저기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분의 3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분의 1부터 1 사이, 2분의 1부터 1 사이. 그렇죠? 그럼 얘는 0부터 2분의 1과 2분의 1부터, 0부터 4분의 1과 2분의 1부터 4분의 3.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등호 들어가 있고 2분의 1 등호 들어가 있네요. 얘는 0부터 4분의 1 또는 x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게, 지금 fx식, 요 fx식이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 fx식이 위에 걸 써야 되는지, 아래 걸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뒤가 플러스 1이고요. 2분의 1보다 클 때는 뒤가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과 2분의, 야, 이거 왜 2분의 1이라고 썼냐? 미안, 1. 그죠?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과 2분의 1보다 큰 구간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둘로 좀 나눠보자. 이 중에 x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요때는 f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써주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f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구간 4분의 3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아. 요 구간에서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때는 fx 대신에 이걸 써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fx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4x 빼기 2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이렇게 되겠고, 얘는 4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4x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2분의 1보다 큰 데랑 작은 데를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0과 4분의 1인 경우는, 요 f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써주고요. 그대로 그냥 집어넣을게요. 4x로 그냥 끝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니까 4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 1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작은 구간이 현재 얘죠.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그럼 0부터 4분의 1까지는 그냥 4x예요. 그럼 얘는 그냥 여기 찍고 이렇게 가나 보다. 그쵸? 이렇게 생겼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0도 들어가 있고 4분의 1도 들어가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4분의 1부터 2분의 1은 여기 있네요. 그쵸? 얘는 지금 4분의 1 집어넣으면 빵 나오죠? 4분의 1 집어넣으면 빵 나와요. 4분의 1은 지금 없어요. 빵꾸.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는 또 1로 나오는구나. 또 직선 연결. 등호가 둘 다 없네요. 그렇죠. 양쪽에 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4분의 3.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또 2분의 1 집어넣으면 또 빵 나와요. 그렇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빵 나옵니다. 여기 등호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 집어넣으면 또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또 1인데 거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또 직선 연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4분의 3부터 1까지인데 얘도 또 0부터 1까지 갑니다. 근데 4분의 3일 때가 없으니까 빵꾸. 1일 때는 1. 그렇죠. 요게 끝이에요. 요게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fx
자, 뭐 나중에 학년 올라가고 나서는 이러고 문제 풀 시간 없어요. 고1 올라가서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최상위권 친구도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얘를 먼저 연습을 해둬요. 왜? 어쨌거나 합성함수의 해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몇 개만 해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다가 문제집 한 권 안에서 끼키 한 두세 문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정성 들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기간 가까워졌을 때 선생님 저는 좀 더 빠른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뒤에 가서 해도 크게 급하진 않아요. 금방금방 돼요. 얘만 연습 잘 돼 있으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빨리빨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자, 6번도 한번 좀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6번 문제가. 자, 아래로 볼록한 이체 함수의 일부예요. 자, X축, Y축. 나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다. 미안해. 저기 X축, Y축 하면은 얘기했나? 자꾸 피카츄? 라이축? 미안. 미안. 자꾸 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아무튼. 자, 얘가 지금 y는 fx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x가 마이너스 4를 갖게 되는 모든 식의 답을 다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와, 이거 fx식을 구해야 되나?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꼭지점도 있고,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다 나오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고 풀자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 자, 지금 이렇게 합성함수잖아. 그래서 합성함수면은 일단 핵심 뭐예요? 바깥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요게 일단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그쵸, 뭐 겉함수가 있고 속함수가 있어요. 속함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깥 함수가 값을 결정하죠. 그 바깥 함수가 움직이는 범위를 속함수가 결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정의형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래 뭐 x값에다가 대입해서 안쪽부터 계산해서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로 찾기 같은 거를 할 때도 자, 정직하게 집 입구부터 시작해서 따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몇 번 시도했는데 뒤에 가서 계속 막히면은 화나요. 그죠? 계속 뒤에 가서 막히면 이거 도대체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뒤쪽 가서 막 다 막히잖아요. 거꾸로 들어오면은 안 막혀요.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뒤에 함정이 몰려 있으면은 앞쪽에 함정이 없어요. 그러면 함정이 있는 곳부터 뒤부터 출발해버리면은 그냥 학교에 다 끝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쪽부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아예 쉽게 생각해서 뭐야 그럼 결국엔 바깥 함수가 그냥 마사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요걸로 들어가면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가 고3들한테도 진짜 지긋지긋하게 맨날 얘기해요. 제발 합성함수 나오면은 치환부터 하라고. 왜 치환이라고요? 이거 통째로 그냥 t로 잡고 하자. 통으로 보자 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f가 마사 나오는 걸 보는 거니까 굳이 안쪽 함수를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99%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합성함수는. 왜? 아까 안쪽부터 계산하는 거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쉬운 문제들이나 안쪽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지. 솔직히 난이도 좀 있다 싶으면은 다 바깥 함수부터 계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함정이 다 이런 식으로 뒤로 다 몰려 있어요. 안쪽부터 들어가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치환을 했어요. 치환을 했어요. 그럼 ft가 마이너스 4인데 그럼 마이너스 4 나오게 하는 값이 두 개네. 그쵸? 하나는 빵, 대칭충이가 하나는 6. 그쵸? 그럼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t근이 0 또는 6이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t근이에요? 아니, x근이죠. x근.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은 x예요. t는 그냥 내가 편의상 찾아낸 중간 단계의 근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t는 지금 fx니까 그럼 결국에 fx가 0 나오거나
fx가 6 나오게 하는 근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fx가 0 나온 경우는 뭐지? fx가 빵. 와,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랑 요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fx라는 함수식을. 아니, 우리는 모든 x의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겁니다. 얘를 에라 모르겠다 알파는 알파2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2근을 만족하는 x는 알파1 또는 알파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쟤네 둘의 합은 6이겠죠. 왜냐면 대칭축이 3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굳이 fx식을 구할 필요는 없고 두 근의 합. 그렇죠? 6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6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fx가 6. 그쵸? fx가 6이면 6! 그쵸? 이걸로 잡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 요게 베타1, 요게 베타2.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베타1 또는 베타2가 되겠네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타1 플러스 베타2를 그냥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칭축 가지고. 그래서 답이 12가 돼요. 자, 12가 6번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8번 문제. 자, 요것도,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fx가 지금 2x 플러스 2,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 x가 2보다 커나 들 때, 자, 문제에서는 fa가 fa랑 똑같은 모든 실수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응?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a로 나오나 x로 나오나 별 차이 없죠? 그렇죠? 어차피 그냥 합성함수랑 fx의 교점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한번 또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합성함수 좀 어려워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 치환. 그렇죠? 뭘 치환? 속함수 치환. 그렇죠? 그렇죠. 가수 이름 중에 안치환도 있는데. 그럼 치환을 안 하나? 미안해. 미안. 자, 얘도 t로 치환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ft는 t. 그렇죠? 이거부터 일단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거 방정식으로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넓게 어떤 그래프적인 상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 지금 2x 플러스 2예요. 2 집어넣었을 때가 6이죠. 2 집어넣었을 때가 6입니다. 자, 거기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2짜리예요. 그렇죠? 2보다 작은 상태의 그래프가 다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6.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안 되는데? 우와, 잠깐만. 판별식은 어떻게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의 음수네. 그렇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2분의 7. 3.5네요. 그렇죠? 대칭축.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할게요. 괜찮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대칭축 2분의 7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판별식도 음수면 몰라. 그냥 한번 붕 떠서 가겠죠. 괜찮죠? 자, 둘이 2 집어넣었을 때 만나나?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잠깐. 2 집어넣으면 4 빼기 14 플러스 16. 6 맞네. 괜찮아요. 6 맞네. 만나네. 둘이 만나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x랑 만나는 거죠. y는 ft랑 y는 x. 그렇죠. 요 둘이 만나는 거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그렇죠? 요게 지금 y는 fx면 요게 현재 y는 x. 교점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대략 그린 거기 때문에 실질상 되는지는 해봐야 돼요. 얘가 x랑 만나는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집으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얘는 x값과 y값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x랑 만나는 거. 그럼 x랑 만나면 넘기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접하네. 미안, 망했어요. 망했어.
아, 접하는구나.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쵸? 그림을 잘못 그렸네. 다시 한번. 만약에 y는 x를 쭉 연결해서 그린다. 잘못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그쵸?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는구나. 괜찮죠? 자, 요게 현재 fx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어디서 만난다고요? 4에서 만난다고요. 4,4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점이니까 꼭지점은 얘보다 왼쪽에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약간 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틱은? 아니죠. 잠깐만. t가 나오게 하는 실근 t는 마이너스 2 또는 4라는 거야. 그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x라고요. 그쵸? fx.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는 것과 fx가 4 나오게 하는 걸 구해주면 되는데, 자, 그게 지금 뭐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가 아니다, 딴 색깔로 한번 해보자. fx가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는 거. 근데 fx가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흰색이 fx인데, 그렇죠? 흰색이 fx인데,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걸 만족하는 x는 x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a구나. 근데 뭐 a나 x나 별 차이 없죠. 괜찮죠?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이쪽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얘는 fx. 원래 fa지만, 그렇죠? 원래 fa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왜 자꾸 안 나오냐? 이거 쓰고 싶은데. 탄탄해.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fx야. 자, 그럼 fx가 4 나오게 하는 거는 y는 4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얘 몇 개 나오지? 우와, 잠깐만. 하나, 둘, 셋. 괜찮아요? 3개 나오죠? 자, 요게 지금 4 나오게 하는 게 총 3개가 나와요. 와, 되게 많이 나오네. 자, 근데 그 중에서 얘를 다 잡아봅시다.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한다면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은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얘는 여기가 4 나오게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1,4네. 그렇죠? 요건 좀 쉬워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4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문제가 또 뭐예요? 요 모든 값을 지금 다 더해달래요. 마이너스 2도 더하고 1도 더하고 알파 2도 더하고 알파 3도 더해요. 근데 알파 2랑 알파 3는 좌우가 대칭이죠. 얘는 둘 더하면 그냥 대칭축. 2배니까 7 나온다고요. 그렇죠? 요 둘은 더하면 7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이 1, 7 요거 더하니까 답이 6으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8번 문제는 레벨 3여가지고 얘는 좀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왜 낸 거야? 미안해. 솔직히 다 틀리라고 낸 거야. 설명하려고 낸 거야. 근데 다 맞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신기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맞춘 사람들도 꽤 나와가지고 잘했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질문할 거 있어요? 누구?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봐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역함수를 우리 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쵸? 역함수를 못 들어갔죠? 합성함수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짜짜짜짜. 저 심심한 사람들은 좀 이따 자료 좀 더 줄게요. 오케이. 미안. 자, 역함수를 한번 볼게요. 어디 갔지? 역함수 개념 설명하고 쉬운 문제 잠깐 좀 풀다가 좀 넘어가 볼게요. 저기 5페이지에 5페이지. 5페이지. 어저께 설명 안 했지? 역함수. 그렇죠? 자, 오늘은 역함수 후딱 나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라 그럴까? 유리함수 나갑니다. 자, 참고로 역함수는 많이 중요하고 어려워요. 근데 역함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합성함수가 어려워요. 개념 자체는 합성함수가 나올 게 거의 없죠. 근데 문제풀이가 진짜 빡세요. 문제풀이가. 오늘 본 거는 귀여운 애들이에요. 진짜로 정말 빡세지면 1학년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끝나요. 1학년이면 아까 8번 문제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뭐 2,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합성함수가 약간 좀 자비 없이 나와요. 진짜로 자비 없이 나옵니다. 합성함수가. 자, 그럼 역함수는 잘 안 나와요. 역함수는 지금 대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 자,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역함수. 역자가 것을 여기죠. 그쵸? 얘는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정의역하고 공역을 그냥 아예 싹 다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정의역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 그럴까? 1, 2, 3 공역 예를 들어서 무슨 4, 5, 6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대응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이 상태면은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는 얘가 정역이 된 거예요. 얘가 공역이 된 거예요. 그쵸? 보통 우리 정역 변수 뭘로 써요? X로 쓰죠. 공역 변수 Y로 써요. 근데 역함수는 공역을 정역으로 쓰니까 이제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얘를 Y로 생각해 주는 거야. 변수 입장에서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 당연히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있는데 물 높이가 정역이 높은 지점이고요. 공역이 물 높이가 낮은 지점이야. 그러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디였냐? 하나도 없네. 자, 그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잠깐만. 없네. 아니야 미안. 그래서 얘는 대응 관계는 그냥 물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정역에서 공역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높이가 바뀌었어요. 하천이 역류해요. 자,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반대로 갑니다. 그죠? 끝. 이게 다예요. 이게 역함수의 핵심이에요. 정의는 그냥 정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라서 대응 관계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대응 관계는 그대로. 근데 물이 그냥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불암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중랑천 거쳐서 한강 간다 그러는데 그 역함수면은 그 한강 중에서 불암산에서 온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역함수는 딸랑 그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때 표시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펑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를 붙여요.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를 붙이냐면은 저게 역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음수지수 이런 걸 할 일은 없는데, 저기 대수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대수해본 사람들은 3분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수 표현 방식을 따라온 거예요. 괜찮죠? 역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느냐? F 인버스라고 해요. F 인버스. 그죠? 그냥 역함수 F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그냥 입이 붙어가지고 그냥 F 인버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해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냥 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도 결국에는 뭐냐면 함수예요. 얘도 함수예요. 다시 한번 함수 정의는 뭐라고요? 쉽게 그냥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하나 넣으면 무조건 하나가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도 안 되고요. 여러 개 나와도 안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나와야 돼요. 딱 하나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문제 없네. 그쵸? 얘 정역 4, 5, 6인데 4도 대응하나, 5도 대응하나, 6도 대응하나. 괜찮죠?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정의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어요. 1, 2, 3. 아, 몰라. 1, 2가 있다고 칠게요. 1, 2 있네. 그쵸? F. 자, 그럼 이렇게 간다. 라고 친다면, 자, 1이 만약에 1로 가요. 2는 2로 가요. 3은 2로 가요.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구하겠다고 해서 얘를 정의역 공역으로 잡았어요. 그럼 F 인버스라고 써볼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게 정의역이 됐죠? 그래, 뭐 1이 정의역이 됐어요. 정의역의 원소인데 대응이 1로 가는 건 문제 없죠. 자, 2는 어때요? 정의역이 됐는데 뭐야? 대응이 두 개가 나가야 돼요. 돼요?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무조건 정의역은 원소의 대응이 하나만 나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얘는 총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의역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함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애초에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만 받아야 되는구나. 두 개 받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받은 대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치역이 대응한 게 뭐였죠? 1대1 함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 함수. 왜? 1대1 함수가 치역이 한 개인 함수잖아요. 치역이 한 개가 아니고 모든 치역이 대응이 다 한 개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의역, 공역 가는 함수 F 1, 2, 3. 근데 좀 욕심을 부렸어. 넉넉하게 해주려고. 4개를 줘버렸어요. 1이 1로 갑니다. 2는 3으로 가요. 3은 2로 가요. 괜찮군.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으로 만들고 공역으로 해서 역함수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1은 그래 뭐 하나만 가. 괜찮아. 2도 하나만 가. 3으로 가. 3도 하나만 가. 2로 가. 괜찮아요. 근데 4는 없죠. 정의역은 무조건 대응이 꼭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응이 없어요. 그럼 얘는 역함수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 자체가 성립을 못해요. 그래서 역함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되기가. 왜? 원래 함수도 함수 성립해야 되는데 역함수도 함수 성립을 해야 돼요. 둘 다 함수 성립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안 되네. 나오면 안 되네. 그렇죠? 나오면 안 돼요. 한마디로 공역은 전부 다 치역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보니까 요거까지 정리해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정의역 1, 2, 3 공역 1, 2, 3만 할게요. F.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같다라고 친다면 F 인버스는 정의역 공역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진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너무 길잖아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 그렇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름을 줄였어요.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줄였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꽤 까다로워요. 자, 다시 한번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다?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은 다시 한번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애들을 얘기해요. 오케이. 와! 자,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너무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왜 역함수가 이거고 1대1 대응이 이건지 잠깐만 좀 볼게요. 30번 한 번만 풀어봐요. 30번.
그죠? 아,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쉽다. 오케이. 자, 너무 당연하게 답은 기억과 디귿만 될 겁니다. 기억과 디귿만 될 거예요. 그죠? 30번만 얘기를 잠깐 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자, F. 어때요? F1은 5죠. F1은 5야. 그러면은 반대로 오는 거. 우와, F 인버스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얘 1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요. 그러면은 역함수에다가 6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F 인버스 6은 당연히 2가 될 거야. 그렇죠? 6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괜찮죠? 이게 전부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31번부터 36번까지 한 번만 해볼게요. 31번부터 36번까지 1분만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좀 줄까? 맛있겠지? 억지로 먹지 마요. 우리도 필요한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F 인버스 5. 반대로 가는 함수가 F 인버스구나. 그럼 F 인버스 입장에서는 5가 정역이라서 1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6이면은 6에서 거꾸로 가는 걸 보면 되니까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F는 4. 그쵸? 얘가 지금 4예요. 그럼 얘는 F 인버스 4가 되겠네요. 우와! F 인버스 4? 그대로 돌아오네. 우와! 넣은 거 그대로 나오네. 와, 신기하다. 그쵸? 이게 신기한 게 아니죠. 왜? 간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간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어요. 함수 F예요. 내가 X를 갖다가 F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온 값은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F 인버스에다가 fx를 집어넣었어요. F 인버스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F 인버스에다가 fx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뭘로 나온다고요? x로 나온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와, 신기하다. 그죠? 뭐 부메랑이죠.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그냥 갔다 온 거. 오케이. 그럼 반대도 되나? 반대도 되나?
여기 x를 기준으로 f 인버스 먼저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f 인버스 x죠. 그렇죠? 자, 그거를 갖다가 다시 f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쳐봐요. 다시 한번 f에다가 f 인버스 x를 집어넣으니까 뭘로 나온다? x로 나온다. 우와, 신기하다.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잖아요.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요. 오케이,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성질을 하나를 갖게 돼요. 자, 다시 한번 f 인버스 x랑 f 인버스 fx는 전부 항등함수 x로 등장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주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럼 얘도 그냥 3이지 뭐. 그죠? 반대로 갔다가 돌아와도 어차피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 역함수 구하는 거. 사실 그래프 성질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 그래프 등장할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헷갈려가지고. 자, 얘는 뭐라 그럴까?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정역과 공역을 뒤바꿨죠. 우리가 정역 변수를 x라고 쓰죠. 공역 변수를 y라고 쓰죠. 진짜 그게 끝이에요. xy 바꾸면 끝이에요. xy 바꾸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y는 fx,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에서 역함수를 구한다면 x랑 y만 뒤바꾸면 끝이에요. 얘가 그냥 역함수예요. xy 바꾸면 그냥 역함수예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함수 표현 방법은 y는 하고 표현하는 것만 함수 표현 방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는 맞지만 아직 함수 표현 방법으로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x는 f의 y에서 y를 끄집어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지? 그쵸? f 인버스 합성해주면 돼요. 어차피 항등식이었잖아요. 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f 인버스에다가 합성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합성해주면은 f 인버스 x가 y가 되는구나. 괜찮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f 인버스 x가 y로 나오는구나.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식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식에서.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fx예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2x 플러스 1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구한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xy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x는 2y 플러스 1. 괜찮죠? 이미 끝. 역함수. 다만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하니까 1 빼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요즘 0,1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짜리로 가죠. 얘는 1,0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요거고 요거예요. 자, 둘이 어떤 느낌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대칭. 왜 대칭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x, y를 뒤바꾼 함수라고. 얘가 만약에 위에 있는 점이 x, y잖아요. 그러면 x랑 y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y, x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x랑 y를 바꾸니까 자동으로 y는 x의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적인 성질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뭐다?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x, y만 바꾸면 끝나는 거다. 이걸로 다 몰아가야 돼요. 이걸로 다 몰고 그 다음에 x, y로 바꾸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지.
다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역함수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요거 하나로 끝내야 돼요. x, y를 뒤바꾼 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그래프적으로 y는 x에 대칭된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간단하게 두 개만 뽑아볼게요. 자, 37번하고 38번 3738 두 개만 후딱 한번 해볼게요. 1번만 이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맞아요. 힌트 좀 줄까? 그렇죠. F를 합성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합성을 겉에 합성할 수도 있고 속에 합성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F에서 안쪽에 합성하는 경우랑 밖에 쪽에 합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X 대신에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F에다가 밖에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안쪽에 합성하는 게 되게 안 익숙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라고 할 때 x에다가 f 인버스 x를 합성해주고 여기다가 f 인버스 y를 합성해주면 x 대신에 f 인버스 x가 되고 y 대신에 f 인버스 y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안에 있는 값에다가 그치. 안에다 합성해도 상관없어서. 이 정리하면 그냥 끝나요. 자, 된 친구들은 왼쪽에 있는 거 내용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나름 열심히 써놔가지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뭐 참고해보면 좋은 정도예요. 참고해보면은. 오케이. 다 했네. 그쵸? 자, 근데 다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3, 7번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얘는 정의역 공역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근데 봐봐요.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치역이 공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얘 지금 증가함수,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미리 고려해야 돼요. 미리 고려해야 돼요. 일단 1대1 대응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xy 뒤집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역함수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미 1대1 된 걸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xy 그냥 바꾸고 시작해도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역함수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대1 대응 조사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둘 다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뭐 그래프도 y는 x 대칭으로 해주고 어차피 그냥 xy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y는 뭐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뭐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는데 문제가 38번이에요. 38번. 왜? y는 x제곱이에요. 우와, 정력이 x는 0보다 커놨대요. 왜 이렇게 준 거죠? 왜 이렇게 줬을까? x제곱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감소했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 전범위에서 y는 x제곱이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반토막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토막만. 요것만. 왜? 얘만 놓고 오면 1대1 함수 맞으니까. 근데 1대1 대응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공역 실수 전범위면 이거 치역 얼마예요? 치역이 0 이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함수값 0일 때가 최소값인데 0일 때가 0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 치역이 0 이상인데? 그럼 잠깐만 이게 공역이 실수 전범위면 공역과 치역이 안 맞죠?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럼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왜 냅뒀냐면 사실 이런 좀 내부적인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치역이 공역과 똑같다라고 그냥 깔고 들어가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1대 함수 만족해주면은 딱히 아무런 말이 없는데 역함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치역 범위 한정해서 공역 범위로 해석을 해줘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암암리에 다 그렇게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암암리에. 원래는 다 정해줘야 돼요. 원래는 다 정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있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여기에는 다 정확하게 다 정해놔요. 다 정해놓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더 심각한 거 있죠? 내신.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공역은 그냥 치역 범위로 제한 해석해주나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y가 0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y는 x로 바뀌고요. x가 y로 바뀌네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도 다 바뀌어야 돼요. 얘도 y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도 x로 바뀌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y도 0 이상, x도 0 이상.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뿔마 루트 x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y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루트 x만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루트 x? 요것만 그려줘요. 괜찮죠? 요것만 그려집니다. 요 밑에 거 그리면 안 돼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와, 그럼 만약에 이거 x가 음수 범위였으면 그때 이제 밑에 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역함수가 밑에 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들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2차 함수는 증가랑 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럼 3차는? 그게 이제 수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랜다. 우리는 미적분 원이지.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거야. 미적분 원에서 그래서 역함수 존재 조건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2학년 올라가면 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역함수 문제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은 다 끝났어요. 아유, 고생했어. 오하하하. 포항항항. 자, 11시 3분까지만.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나요?